최근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물 사용량을 15% 정도 줄여달라고 어제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변 다른 주들도 비슷한 절수 조치에 들어간 상황인데 워낙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이저 백신 효능이 약 6개월 정도에 그친다면서 파이저가 부스터샷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이 절수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가 지난 수년간 오랜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서부의 많은 주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올해 폭염까지, 폭염도 자주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폭염은 참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폭염이고요. 그래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레이크 로페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제발 물을 좀 아껴 써달라. 최소한 15% 정도 지금보다 15% 정도 덜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반 시민들, 기업체 또 작은 업소들 가릴 거 없이 모든 물을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나 다 최소한 15%씩 좀 줄여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그 레이크 로페스에서 한 게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크 로페즈는 중가주에 있는 호수입니다. 산타마리아에서 보면 이제 바로 북쪽에 있고요. 샌루이스 오비스포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 큰 호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크게 북가주, 중가주, 남가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북가주와 중가주가 지금 가뭄이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하고요. 남가주는 상대로 북가주와 중가주에 비하면 좀 덜한 편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남가주도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겠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북가주, 중가주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제 이 레이크 로페즈에서 그 물을 아껴달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가뭄이 가장 심각한 그 지역을 찾아서 그런 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뭄이 극심한 중가주의 상황을 좀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농사라든가 축산업 등 관계용수로 많이 물을 사용하고요. 북가주는 이제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한 레이크 로페즈 같은 경우는 댐으로 조성된 그런 좀 호수입니다. 인위적으로 좀 조성된 호수인데 현재 그 레이크 로페즈의 만수량 100%로 본다면 현재 저수 용량의 34%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남지 않아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레이크 로페즈로 달려가서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비가 올 만한 겨울이 되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버티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7월 아닙니까? 여름에 들어가서 앞으로 한 4, 5개월 최소한 4, 5개월은 버텨야 되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 지역이 기록적인 가뭄에 빠져서 이 물이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증발하기도 하고 흘러간 물이 그만큼 보충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물의 양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관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계 그리고 농사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관계 용수 그리고 식수라든가 물고기 서식 등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용도의 물들이 저수지의 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갈 속도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그러죠. 비는 안 내리고 날은 더우니까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호소를 한 겁니다. 현재 물론 그래서 어제 호소한 거는 15%씩 물 사용을 좀 줄여달라.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호소기 때문에 명령은 아니고 그러니까 협조사항이죠.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악화되다가는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뭄이 이제 올 여름, 가을까지 계속 악화될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여름과 가을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한 시즌이기 때문에 겨울이 돼야 겨울에 이제 다른 지역들이 눈이 내리는 시기에 캘리포니아는 비가 내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더군다나 이번 주에 더 기온이 좀 올라간다는
그런 좀 예보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그 왜 산타바바라에서 솔뱅으로 넘어가는 산악길 가는데 보면은 거기 추마시 호수가 있는데 거기도 이게 수위가 뭐 눈에 띄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의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물 절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신경 써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겨울 아니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물을 어디선가 이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그럼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참 물 구하기가 힘든 곳이 캘리포니아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게 가뭄이나 뭐 폭염이 이번에 처음으로 뭐 온 게 아니라 가뭄은 몇 년째 지금 심각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전역이 심각한 가뭄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레이크 오로빌, 레이크 오로빌의 저수 용량도 지금 30%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3분의 1 이하로 지금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레이크 오로빌 같은 경우는 이 레이크 오로빌에 그 저수된 그런 물을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그 에드워드 하얏 파워 플랜, 그러니까 에드워드 하얏 수력발전소를 가동해 왔는데 지금 그 레이크 오로빌의 물이 너무나 지금 줄어들어서 이 에드워드 하얏 파워 플랜트 수력발전소가 곧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수력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 더운데 우리가 에어컨도 못 켜고 살고 TV도 못 보고 사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사용을 우리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절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레이크 만더시노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저수지나 호수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대형 그 레이크인데 역시 조만간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캘리포니아 내에 이런 레이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연 레이크도 있지만 대부분 댐을 조성해서 만든 인공 댐들이 인공 레이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인공 레이크의 상당수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서부주 다른 주들도 이미 뭐 물 사용과 관련해서 비상 조치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바로 북쪽에 있는 오레곤 같은 경우는 이미 물 사용 제한을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레곤 주지사가 케이트 브라운 그 여성 주지사죠. 이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가 주 산하 기관들에게 물 사용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전달했는데요. 잔디에 물을 주거나 청사 유리창 청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물 부족이 심각하니까 잔디에 물을 줄 상황도 아니고 뭐 청소할 상황도 아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사는 것이고 잔디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물을 또 순환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수의 경우에는 아예 다 꺼라. 가동을 멈춰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순환되면 계속 있는 물 가지고 돌려서 이제 분수가 되는 건데 순환되지 않는 분수는 계속 물 먹는 거잖아요. 계속 물을 소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분수 사용도 좀 중단 조치 내렸고요. 그래서 오레곤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바다는 그 라스베가스 지역에 최근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라스베가스 그 사무실 옆 공원, 뭐 도로 중앙 분리대 등의 조경용 잔디를 금지하는 세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줄 필요가 없는 쪽으로만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라스베가스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일단 시민들 밀집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이제 물 사용을 제한하는 비상 조치를 발령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집 지역은 제외했어요. 그래서 어제 9개 카운티를 비상 가뭄 선포 지역에 포함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58개 카운티가 있는데 그중에 50개 카운티가 비상 가뭄 선포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50개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42%가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개 카운티의 절반 이상이 거주해요. 그 카운티들이 이제 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남가주 LA, 뭐 샌디에고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도시 광역권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단 자발적으로 절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리 없이 이제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도 다 이제 강제적인 절수 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서
절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위기를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파이저 회사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효능이 6개월이 되면은 사라진다. 그래서 부스터샷 허가를 요청한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발표를 했어요. CDC의 부스터샷 허가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증거도 이제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기 때문에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백신을 맞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은 효과가 사라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그 파이자의 미카엘 돌스텐 그 CSO 최고 과학 책임자입니다. 파이자의 CSO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이스라엘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월, 올해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은 사람, 1월이나 2월에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7월이 되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맞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효력이 끝났다. 그래서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효능이 좀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스라엘 보건부가 발표한 기록을 보면 6월 기준으로 백신 감염과 증상 예방 효과가 6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자 백신 맞으면 94%, 9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월, 2월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6월에 이미 64% 떨어졌고 갈수록 이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 아마 1월, 2월 맞은 분들은 이제 조만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뭐 1년 갈 것이다, 2년 갈 것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심지어는 영구히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네요. 글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수치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거짓인지 아니면 근데 아무튼 이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CSO는 파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효능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효능은 확실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지만 맞기만 하면 좋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감소하는 만큼 감소된 항체를 보충시켜주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자료가 소규모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료는 이스라엘 국민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한정된 그 소규모의 수치지만 추세는 정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자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고 이 CSO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파이자 측의 부스터샷 이 요구를 좀 다른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 좀 그렇습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등에 대해서 파이저나 모더나가 같은 mRNA 방식이잖아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주식시장은 이 회사들의 앞날을 보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회사들의 파이저나 모더나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는데 백신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되고 백신 효과가 좋아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모순이지 않느냐. 좋아도 문제가 되고 좋지 않아도 문제가 되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백신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파이저나 모더나 맞으면 95% 그렇죠. 효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른 거로 드러나고 뭐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러면 당연히 기업 이미지 나빠지고 그렇죠. 투자했을 때 효과를 못 보니까 안 좋은 건데 그럼 백신 효과가 좋아도 문제인 건 무슨 소리냐. 백신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나 뭐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더군다나 평소에는 수년이 걸려서 개발하는데 이건 이번에 1년도 안 돼서 개발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그만큼 이건 개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맞을 것이고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이 파이저나 모더나가 이 mRNA 방식으로 백신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으면 매출을 못 올리죠. 왜냐하면 한 번 맞고 끝이면 그렇잖아요. 계속 사줘야지.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대로 한 번 맞으면 최소한 2, 3년 효능이 간다. 심지어 영구히 간다. 이러면 화이저와 모더나는 망한다고 글쎄 뭐 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구히 면역력이 생긴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파이자나 모더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타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mRNA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갔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걸 미국에서는 무료로 맞았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정부가 다 돈을 냈고요. 당연히 근데 정부가 냈죠. 내는 돈은 다 우리가 내는 텍스 갖고 내는 거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돈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파이자나 모더나는 이 백신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안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백신 접종을 이제 정체가 됐어요. 접종률이. 네. 맞을 사람은 맞았고 남은 사람은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가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남은 사람들을 상대로 백신 주사를 맞추려는 생각 해봐야 이제는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맞은 사람들은 계속 맞을 각오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은 나오기만 하면 계속 맞을 사람들이니까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맞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맞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파이자가 어제 CSO가 기자회견을 하고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CDC에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한 이거는 파이자가 굉장히 절박해 보인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백신을 더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제 파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우리는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것 같은 느낌이다 하는 그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카엘 돌스텐 파이자 CSO가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어제. 강조하면서 다만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멘트인데, 그러니까 이 효능은 뛰어난데 기간이 짧으니까 계속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정부한테 백신을 계속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좀 이것도 상당히 좀 파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어제 파이자 그 CSO의 직접 기자회견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스터샷이 필요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방역 당국도 아니고 이게 하필이면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그 경영진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은가 이제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또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